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초에 또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근로기준법 올해 또 달라지는 내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직장에서의 부당대우라든가 휴업수당, 권고사직이라든가 연차휴가, 또 야근수당,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 또 산재보험 등 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이 이렇게 시즌별로 또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좀 다르기도 한지 최근에 어떤 좀 문의사항이 좀 많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연초라서 네. 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 그 제도들이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적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이긴 한데 네. 아직 바뀐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사업주라든가 근로자분들께서 그 해당 사업장에서 이것들을 적용할 때 바뀐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아무래도 약간 좀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최근에는 이제 연차휴가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공휴일 관련한 부분들. 휴일 근무? 그러니까 휴일 자체가 확대됐거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 바뀐 법은 아니고 이전에 네. 법이 바뀌었는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라고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 확대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부분들이라서 네. 그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사업주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하고 그 사업주 분들 간에 공휴일이 확대됐는데 특히 연초에는 이제 빨간 날들이 많잖아요. 예. 설날 명절도 있고. 네. 다음 달 같은 경우도 3월 달도 3.1절 또 대통령 선거. 네네네. 예, 이틀이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 관련해서 그 사업장 내에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면서 좀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바뀐 제도들을 어떻게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네. 질문들이 좀 있고 어쨌든 이제 올해 바뀐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관심 있는 분야가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 근무라는 말씀이시죠? 공휴일 자체가 확대된 거죠. 예. 공휴일이. 예. 그러면 예전에 5인 30인 이상이었는데 5인 이상은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 자체가 네. 그 작은 사업장들도 이제는 빨간 날들이 다 유급 휴일인 거예요. 예. 우리 관공서 가면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날 근무 안 하고 유급으로 돈을 다 받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주는 유급 주휴일과 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양일을 빼놓고는 네. 원칙적으로는 유급 휴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관공서라든가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걸 준용을 또 많이 하니 네. 대부분 빨간 날 쉬고 유급으로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과 큰 업체들 그리고 그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이런 휴일에 관련한 차별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몇 년 전에
단계적으로 좀 확대하자.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나 작은 사업장들한테도 빨간 날들을 관공서나 대기업처럼 쉴 수 있게 해주자. 네. 그 임금의 어떤 손실 없이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올해부터는 그 달력상에 있는 빨간 날들이 유급휴일화된 겁니다. 다 쉴 수가 있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네, 150%를 별도로 150%를 줘야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네. 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작년까지만 해도 30인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으로 좀 확대가 네,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쯤에는 또 5인 이하 아닙니다. 안은 좀 힘들까요? 아닙니다. 아직 상황으로. 법 자체가 네. 예, 그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국회 쪽에서 그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를 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한테는 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적용 제외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근로자면 다 근로기준법 똑같이 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또 이제 그 경영계 쪽에서는 그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을 때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인력의 어떤 운영 차원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확대를 하더라도 그 일부 조항들만 확대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도 각 당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내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 지금 당장 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거냐 이 차이 정도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올해부터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다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다 또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죠. 근데 최근에 이게 더 강력하게 아주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쓸 때 네. 뭐 공휴일 적용을 하지 않는다던가 또 뭐 예외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건 근로기준법 자체가 형사처벌을 그 강행 법률이에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바뀌어서 이제 9,160원 시간당 그 원로 한 사람의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91만 4,440원 이렇게 되거든요. 209시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강행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동의를 하고 서로 간에 근무를 근무시키는데 굉장히 편한 업무를 시켜. 그러니까 9,160원 주기는 좀 그렇고 5,000원만 주기로 합시다. 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어요. 오케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자체가 최저 기준. 그렇죠. 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약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로요.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여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라든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올해부터 반드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휴일들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것을 안 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강행 법률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다 손 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 법률들을 적용해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근로계약 작성 시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 작성 시에 반드시 그 들어가야 될 요건들을 준수하셔갖고 이 서면으로 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본을 반드시 한부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작성을 안 하는 것도 문제, 교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한 분은 또 근로자에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걸 갑과을이 작성을 하면 간인을 보통 찍어갖고 한 번씩 가져가잖아요.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뭐 본인이 계약서 내용들을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그것들을 한 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로계약서 사본교부가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작년 11월부터 들어온 법률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상으로 그 급여를 줄 때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해당 월에 월급을 주면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보통 임금 명세서를 주는데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고 그냥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형태.
그래서 것들도 많이 근로자가 있었죠. 내가 본봉이 얼마인지 왜 금액이 이렇게 되는지 네, 잘 모르는 경우 있었습니다. 이제 임금명세 확실히 교부해줘야 교부를 됩니다.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환에서 안녕하세요. 네.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규모가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오는 3월 달에 3일절하고 대통령 선거 9일에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할 예정인데, 다만 3일절하고 대통령 선거일에 일부 근로자들만 나오셔서 근무하고, 그날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손님이 별로 없는 평일에 그냥 쉬도록 해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3일절하고 대통령 선거일이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라고 했던 한 근로자 한 분이 올해부터는 모든 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원래 150% 줘야 된다고 하면서 평일날 하루 쉬었다고 하더라도 50%를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다음 달 쉬도록 해주는데도 50%더 줘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여기 사업장 규모가 5인 네네. 이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네네. 그 3일절이나 대통령 선거일에 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인 게 맞습니다. 아, 네.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서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소위 빨간 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이제 유급휴일이 되긴 했어요. 음, 그런데 질문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 근무를 하고 네네. 다른 날 평일날 쉬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3월 1일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3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근무를 하고 3월 3일 날 쉬게 해준다. 원래는 근무하는 날인데 3월 3일이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3월 1일과 3월 3일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3월 1일은 근무일이 되고 3월 3일이 휴일이 되는 겁니다. 음, 3월 3일이 그 3일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바꾸는 걸 휴일 대체라고 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대체를 하려면 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예전에는 서면 합의 조항이 없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휴일과 평일을 바꾸는 휴일 대체 제도를 운영하시려면 네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셔야 돼요. 아, 서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 효력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셔서 우리는 특정 휴일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휴일날 나서 근무한 근무자들한테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면 합의를 하시면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된 거기 때문에 3월 1일 날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3월 3일 날 쉬게 했다라고 해서 50%를 더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없이 휴일 대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시는지 내지는 이 노무 관련한 쪽으로 얼마만큼 지식이 이게 정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실 때 네. 개별 근로자들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 개별 근로자들하고 그냥 약정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지금 네. 이 식당에. 네. 그러면 10명 중에 선임 정도 되시는 분을 근로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한 명을 선출하신 다음에요. 네. 그분하고 대표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특정 휴일에 근무를 한 근무자들은 뭐 일주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 쉴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러한 휴일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 두시면 네네. 뭐 10명 중에 뭐 5명 이상이 선임을 한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하셨을 때 특정 근로자가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인 합의를 한 거니까 그 집단적 합의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셨던 근로자분이 얘기하셨다는 것처럼 네. 원래 휴일날 근무를 하면 150% 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 네. 그 150%를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휴가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은 네. 그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이제 휴일 대체를 그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휴일 대체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협회하고 서면합의 하셔서 네. 이런 휴일과 평일을 바꾸는 그 제도를 운영하시는 건 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각자 1대1 회사하고 써야 되지만 단체 대표로 해서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그건 문제가 없다는 아니요.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아, 예. 아, 근로계약서는 네. 개별 근로자라고 작성을 하는데요. 작성을 하되 휴일 근무 이건 휴일 대체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들어보셨겠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네.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그것은 네. 그런 제도들은 원칙에서 벗어나서 예외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합시다 그냥 네. 라고 하면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하는 제도들은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 제도들은 그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집단적인 근로자가 집단화해서 그 대등하게 최소한 사업자하고 대등한 정도의 어떤 위치에서 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휴일 대체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자면 3월 1일 날 근무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올해에서 이제 150%를 줘야 되는 유급휴일이 됐단 말이에요. 근무를 안 해도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근무를 안 해도 줘야 된다고요? 유급이지요. 그날은 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제인 경우에도 월급제인 경우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제는 원칙적으로 줄 관계가 없지만 이미 월급 안에 그 그 한 달치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 네. 없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날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이니까 그 근무를 안 해도 나가는 100% 이외에 근무를 했다면 150%의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돈으로 안 주고 이걸 다른 날 쉬게 해준다? 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휴일날 일을 하면 만약에 8시간 일을 했다면 12시간씩 150%의 돈을 받는 건데 이걸 다른 날 8시간만 쉬라고 하면 4시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일 대체라고 하는 건 휴일과 평일을 바꾸는 제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휴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했는데 이거를 인건비로 다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세사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안 주고 그 돈에 상응하는 시간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쉬게 해줄게. 휴가로. 이것도 보상휴가제인데 이것이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월 1일 날을 보상휴가제도에 합의가 돼 있다면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치 그 돈을 줘야 될 걸 12시간치 휴가로 주는 개념이거든요. 보상휴가는. 네. 그러니까 그 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네. 그럼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난 휴가 대신 이건 휴원금으로 보상을 받겠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근로자 대표하고 휴일 대체 요즘에는 휴일 대체만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보상휴가제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믹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두 개 합의를. 그런데 다만 보상휴가제하고 휴일 대체 관련한 부분들을 하실 때 좀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휴일 대체는 대체하는 휴일을 상당 기간 이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보통. 가까운 지근거리 안에 줘야 됩니다. 지근 시간 안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 월급에 포함해서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대체되는 휴일 자체를 부여할 때 3월 1일 날 근무한 사람은 다른 평일 날 쉬세요 라고 하는 휴일 대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체되는 휴일, 바뀌는 휴일이 최소한 보통 일주일 안에 해라, 부여해라, 선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다 보면 한 달 내에 안쪽으로 보통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날을 대체되는 날을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뭐 몇 개월 있다 쉬어라.
편하게 나중에 쉬어라 뭐 이렇게 근로자 하기는 사정에 따라서도 아니면 그런 경우 근로자가 선택을 한다면 선택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좀 안에 문제가 있죠. 한 달 안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통 그 아예 보상휴가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그러니까 적금 모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돈으로 받을 것들을 다 적금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내가 편할 때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날 근무를 시켜야 되거나 등등 할 때 이것들을 대체하는 휴일을 네. 근무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뭐 한 보름 정도 안쪽에 부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대체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대체될 휴일을 그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워. 네. 나중에 주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 인건비로 주기는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로 좀 가시는 게 그 노무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들 공휴일 적용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휴일 근무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일 수당도 그렇고요. 야근 수당도 그렇고 또 뭐 직장에서 부당대우나 휴업수당 모두 좋습니다. 산재보험 관련해서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 3월 1일하고 9일 네. 다 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사업장에서. 네. 그럴 경우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그 원칙적으로 그날 근무를 하면 네. 근무를 안 했다고 안 하더라도 유급으로 100%를 주셔야 되는 날인 거고요. 근데 월급제들은 월급에 포함됐으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시면 그때 그 별도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토요일 날 그 휴일 근무 그거를 계산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예. 그 아마 5인 이상 사업장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아마 시급제나 일급제 분이실 거예요. 그죠? 네네네. 월급제는 월급 안에 한 달치 급여가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 이외에 추가로 주진 않습니다. 토요일이든 뭐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근데 시급제하고 일급제는 이 공휴일을 적용할 때 약간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장, 특정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요일 날은 보통 쉽니다. 이 사업장은. 네. 이 경우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야. 올해 1월 1일이 그랬죠. 네. 그러면 원래도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했던 날이잖아요. 평상시에. 네. 이런 날들은 시급이나 일급제들한테도 별도로 이날이 이제 1월 1일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고요. 근데 네. 반대로 돌아오는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1일이 화요일이거든요. 3일절이 아니었다라면 그날 근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시급제나 일급제 분들도. 네네. 원래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유급휴일이 되면 시급제나 일급제 분들한테는 그날 임금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를. 대통령 선거일도 마찬가지겠죠. 수요일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즉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이 원래 근무를 하기로 한 날에 들어갔느냐, 원래 쉬는 날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원래 쉬는 날이었으면 그날이 유급휴일, 1월 1일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들어가면 그 유급휴일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원래 근무를 하는 날이 유급휴일이 들어왔어. 그날은 시급이나 일급제는 쉬었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100%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그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우리 관공서의 공휴일을 이렇게 확대한 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했던 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영세사업장들하고 휴일에 관련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거지 오히려 근무를 원래 안 해도 되는 날이 유급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까지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지금 전화하신 분이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무자이실 것 같은데 네. 원래 유급휴일이 원래 내가 쉬는 날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00%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원래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이 빨간 날이 돼버리는 바람에 내가 쉬었다라고 하면 그날은 근무를 안 해도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게 많더라고요. 누구는 토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쳐서 주는 데 있고, 네네네. 누구는 그냥 토요일도 평일을 쳐서 주는 데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이게 월급제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데 그 시급제나 1급제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혼란이 초반기에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좀 정리가 많이 된 상황이라서 고용노동부 입장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확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마 그렇게 그 산정 아니면 뭐 돈 받으신 거를 환산해 보시면 내가 못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급받은 건지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자동차학과 기계공학부 엄정식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